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볼 자료는요. 통일교 지도부 사태로 본 종교 조직의 구조적 위기, 이런 제목의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게 최근에 통일교 한학자 총재 출국 금지 조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배경에 있다는 전 핵심 간부 윤영호 씨, 이 관련 논란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죠. 근데 이 보고서가요. 이게 단순히 뭐 개인 비리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그렇죠. 통일교라는 조직 그 자체가 안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이걸 좀 깊게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분석이 딱 짚어내는 어떤 핵심적인 통찰, 그리고 그 의미, 이걸 당신과 함께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시작은 그 한학자 총재 출국 금지예요. 보고서를 보면 윤영호 전 본부장 검찰 진술이 뭐 계기가 된 건 맞는데, 네, 그게 직접적인 계기라고는 하죠. 근데 근본적인 책임은 지금 지도부, 이 지도부의 무능력에 있다. 이렇게 꽤 날카롭게 지적을 해요. 아, 지도부의 책임으로요? 네, 심지어 일각에서는 아예 윤 전 본부장한테 해명 기회를 주고 지금 지도부를 교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여기서 정말 좀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분석이 이 사태를 그냥 단순하게 뭐 권력 다툼이다, 개인 비리다 이렇게 축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안 보고? 네, 오히려 조직 전체에 퍼져 있는 어떤 구조적인 위기, 그 징후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의 행보, 이걸 통일교 핵심 교리인 통일 원리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장 모습에 좀 빗대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타락한 천사장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건가요, 그게? 네, 보고서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이 자기는 뭐 한 총재의 보호자다 이렇게 자처를 했다는 거죠. 네, 보호자. 네, 근데 실제로는 재정권이나 인사권 이런 거 다 틀어쥐고 아, 총재 측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제하면서 권력을 자기한테 집중시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호자인데 실제로는 권력을 장악했다.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자금 세탁 의혹이라든지 불법 커미션 수수, 심지어 미국 카지노 자산을 좀 부적절하게 썼다. 이런 여러 비원리적인 행위들이 이미 내부 문건으로 확인됐다고 지적을 해요. 문건으로 확인까지 됐군요. 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게 건진법사라고 교회 외부에 논란이 좀 많은 인물이잖아요. 네네. 이 사람을 통해서 정관계 인사들한테 고가 물품 로비를 시도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건 뭐 종교 조직의 본주라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그렇죠. 종교 조직에서 로비라니.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결국 조직 전체의 어떤 도덕적 권위를 크게 훼손시켰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보호를 명분으로 권력을 장악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타락한 천사장에 비유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원래는 중재자여야 하는데 지배자로 변질되는 그 패턴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통일 원리에서 보면 천사장은 본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타락하고 나면 지배자로 변질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분석은 윤 전 본부장의 행동이 바로 이 패턴을 따랐다고 주장을 해요. 보호라는 명분 아래서 권력을 장악했다는 점에서요. 그래서 일부에서 나오는 그 윤 전 본부장 복귀 주장이 있잖아요. 이걸 타락한 천사장의 귀환을 그냥 용인하는 거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위험하게 들리네요. 그러면 이 분석은 혹시 더 근본적인 원인도 짚고 있나요? 그럼요. 보고서는 지금 이 혼란의 뿌리가 저기 한학자 총재 돈인의 그 독생녀 주장. 아, 독생녀 주장. 네. 그러니까 창시자의 원래 노선과는 다른 일종의 자기 신격화 시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자기 신격화요? 네, 이 독생녀라는 개념 자체가 기존 교리하고 좀 충돌하면서 원리적인 가치보다는 총재 개인에 대한 충성도, 이게 더 중요해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 충성도 경쟁처럼?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런 토양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윤영호 같은 인물이 권력 핵심부에 쉽게 들어설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결국 이게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서 조직 전체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는 수사가 뭐 정원주, 이청호 이런 다른 핵심 인물들로 확대가 되고 있고 다른 사람들까지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학자 총재 본인에게까지 향하고 있다고 언급해요. 이건 문제가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을 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와, 심각하네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해산 청구 논의가 있듯이 한국에서도 통일교의 종교법인 지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심각한 경고까지 나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한데요.
그러면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해법은 뭘까요? 단순히 뭐 책임자 바꾸는 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단순 인물 교체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게 이 분석의 핵심이에요. 그럼 뭘 해야 한다고? 근본적인 개혁, 그러니까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를요? 네, 통일 원리라는 그 본래 가치에 기반한 운영을 다시 하고 또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견제와 균형 장치 이걸 제대로 만들고 견제와 균형. 네,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창시자의 본래 뜻으로 돌아가서 종교 본연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문제 해결은 결국 시스템을 바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분석 자료가 당신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꽤 명확해 보입니다. 통일교 사례는 뭐 특정 종교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렇죠. 권력이 한 곳에 딱 집중대로 투명성이 부족하고 또 책임지는 문화가 없을 때 어떤 조직이든 겪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취약성, 이걸 보여준다는 거겠죠. 이런 권력 집중의 위험성은 뭐 비단 종교 조직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조직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좀 보편적인 문제일 수 있겠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걸까요? 이 분석이 시스템 개혁하고 원리 회복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창시자의 원칙을 계속 지키는 것과 또 변화하는 시대나 리더십에 적응해 나가는 것, 이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긴장 관계를 슬쩍 내비치는 것 같거든요. 원칙 고수와 변화 적응 사이의 긴장이요? 네, 특히 통일교처럼 좀 위계적인 구조를 가진 조직이 과연 이런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 나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질문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